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단계 사건은 여야 정치 사상 아주 전례가 없는 야비한 정치 공작입니다. 시대의 정치 라이벌들 사이에서도 품위를 지켰고 선을 고수했습니다. 김대중 이회창 후보가 붙었을 때 이회창 측에서 김대중의 거대한 비자금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YS가 이것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김대중 야당 지도자는 영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연수를 간 것이죠. 이제 국내에 있게 되면 비자금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픈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 대련을 한 것입니다. DJ는 몸을 피하고 YS는 임기 내내 DJ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DJ와 이회창도 마찬가지입니다. DJ가 집권한 이후에 이회창 측근들에 대한 이 선거자금, 정치자금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러나 이회창 후보만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전쟁, 이때도 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치열하게 폭로 비방전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이명박의 BBK 사건, 이 다스 실소유주 뭐 이런 것 가지고 공격을 했고, 이명박 측에서는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폭로전 비방전입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 말고, 그러니까 전시 말고 평시에 뭐 당무감사를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상대 진영을 일종의 무슨 뭐 징계니 뭐니 이따위 이 저급한 수준으로 단세포적인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대권 라이벌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 신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권총이나 칼로 결투를 할 때 뒤로 찌르지 않는 것, 이런 일종의 룰, 그리고 조폭끼리 싸움을 할 때 옛날에는 칼을 쓰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일종의 금도 신사도 뭔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장동혁이 별거 아닌 단계 사건, 그리고 본인이 내용을 잘 아는 단계 사건, 이런 것, 그리고 익명 게시판과 관련된 민주성의 문제, 이런 사건을 비열하게 외부의 칼잡이를 동원을 해서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려고 든 것은 아주 비열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이 낮은 것입니다. 양아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의 수준이 과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가를 판단을 해서 8월 달에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당대표 경선 때 합리적 보수 지도자 한동훈을 당대표로 새로 옹립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타를 과연 느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형사적인 법적 고발 조치를, 고소 조치를 취해서 이호선이가 얼마나 왜곡 조작 날조를 했는가, 그리고 게시글을 전부 다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위반을 했는가에 관한 법적인 승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거둘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얼마나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내 가족들이 게시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하루에 3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썼다라는
이런 설명과 해명과 국민 설득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왜곡 날조 조작을 강력하게 규탄을 해서 장동혁이의 정치 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파헤치는 것. 이래서 중도나 또는 이제 이 강경 보수 당원들 중에서도 현명한 이런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승리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이 모습은 과연 8월 전당대회라고 하는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전쟁사에서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전투와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단계가 날조 왜곡됐고 이런 법적 판단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해명도 하고 해서 이 국면을 일단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단계 사건으로 한동훈의 목을 조르고 아킬레스건을 자르겠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국면에 한동훈이 무슨 뭐 공천을 받거나 또는 정치적인 공간을 확대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이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도 강행을 해서 당원권 정지나 제명이 아니더라도 주의, 경고 이것을 내린다 하더라도 전직 당대표가 주의를 받았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기 어렵게 만들거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어쨌거나 한동훈의 정치적 공간을 대폭 축소 내지는 말소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6월 지방선거에서 아무런 정치적인 공간의 확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8월 전당대회 때 매우 어려운 승부를 겨뤄야 됩니다. 아마도 나경원 같은 사람을 이 극우파 이 친윤계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서울시장보다도 당대표의 나경원의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친윤계, 강경보수파, 극우층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자신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영남권 의원들 무조건 한 대표가 당권을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력이 나경원을 예를 들어서 나경원을 집중적으로 밀면서 극악한 선전선동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해댈 것입니다. 어떻게 당대표의 가족들이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 부부를 공격할 수 있느냐 제2의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데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의 수준이 높다고 보질 않습니다.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 때 이미 책임당원들의 수준이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일부는 현타를 느껴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비록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어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 선전선동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반감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TK 영남 자민련이 돼도 좋다. 이런 식의 감정적 바람까지 휘몰아치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패하게 되면 친한계가 와르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들도 새로운 당대표에게 다음번 공천을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8년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느냐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8월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든가 단계 사건을 설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책임당원들이 현타를 느낄 수 있게, 한동훈이 하자가 없는 합리적 보수 지도자구나, 억울한 비열한 정치 공작의 희생자구나라는 것을 책임당원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